나가지 않는 걸로 하고 뭐 하실 말씀 있으면 욕 좀 해주세요. 시에서 만든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저를 불러놓고 뭔가 하시면 분리시켜서 여기 우주로 날려보내요. 오늘 시흥TV가 아주 중요한 저희의 또 홍보를 해주시는 좋은 계기가 된 것 같고요. 예, 시흥을 대표하는 유튜브 채널 시흥TV에 오신 시민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시흥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센터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상신입니다. 해소민 변호사입니다. 우동환 기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진작에 한번 뵙고 싶었습니다. 저희가 궁금한 게 많아서. 예, 그동안 시흥TV 구독자로서 열심히 봤는데요.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야, 우리 구독자셨구나. 예, 그렇습니다. 역시. 센터장님만 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분들 하시는지 한번 딱 확인도 좀 했어요. 아, 예, 알겠습니다. 도시재생센터가 어떤 재생 볼래요, 재생? 그런 걸로 하면 돼? 재생 한방병원 이런 거 같은 거야? 그러니까 어떤 건지 좀 소개를 센터장님으로서. 시흥시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시흥의 어떤 도시 재생을 좀 잘 활성화하기 위해서 시흥시에서 지난 2016년에 만든 기관입니다. 도시 재생과 관련된 여러 조사, 연구, 또 정책 개발, 그리고 주민들과 함께하는 여러 교육이나 활동 지원, 그리고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라고 많이 이렇게 언론에서 좀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런 뉴딜 사업 등 어떤 도시재생 사업을 지원하는 그런 역할인데요. 공무원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공공기관, 시에서 지원하는 시민들과 또 시와 어떤 중간에서 역할하는 그런 중간 지원 기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도시재생센터가 어느 지역에는 도시공사 안에 있는 곳도 있고 따로 떨어져 있는 곳도 있고 이거 어떻게 구조가 왜 다른 거예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있는데요. 그 법에 근거해서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직영 방식도 있고 민간에 부탁하는 데도 있고 저희 시흥은 시에서 의지가 굉장히 더 커서 독립적인 어떤 기관으로 재단법인 형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제 도시가 이렇게 약간 사이클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생성됐다가 좀 번성했다가 또 시간도 지나고 또 주변의 도시 환경이 여러 가지 바뀌고 또 특히 시흥 같은 경우는 외곽에 새로운 택지들이 개발이 되면서 노후하고 좀 쇠퇴한 지역을 주민들이 좀 힘을 모아서 새롭게 좀 활성화 시켜보는 그 사업들을 또 도시재생 사업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넓은 의미에서 보면 원도심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어떤 생활환경 개선이라든가 공동체 활동 이런 부분들이 다 도시재생 사업이라고 할 수 있고요. 조금 좁혀서 본다면 이제 정부의 국비 지원이라든가 또 특정 구역을 좀 계획적으로 지정해서 추진하는 어떤 도시재생 뉴딜 사업 지역 그리고 이제 그 부분은 물리적인 정비만이 아니고 사회 문화 또 경제 또 복지 이런 게 좀 통합적으로 재생이 돼야 거기서 활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도시재생이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단어가 부동산 이쪽인데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사회적, 문화적인, 경제적인 측면을 다 포괄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 생활 안에 있는 걸 개선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예전에 조금 노후된 지역을 새롭게 도시를 변화시키는 게 잘 아시다시피 이제 재개발, 재건축 이런 형식이 있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전면 철거형 재개발 방식은 기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또 복잡하고 굉장히 진행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원래 거주하시던 분들이 다시 재정착해서 사시는 비율도 굉장히 떨어지고요. 그래서 재개발의 좀 한계를 새롭게 보완한 방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면은 시민 여러분이 볼 때에 그럼 우리 지금 지역에 이게 도시재생 사업이었구나 라고 할 만한 거 구역별로 좀 나눠서 말씀할 수 있어요? 사례? 동주민센터라든가 이런 데서 잘 안 쓰이던 공간을 시민들이 좀 활용했던 특히 이제 도일시장이라고 군자동에 이제 주민들이 70년대에 직접 만드신 마을회관이 있었어요. 근데 잘 활용이 되다가 도일시장 자체가 좀 활력을 잃으면서 그 공간을 이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서 주민 공동체 공간으로 잘 리모델링해서 거기서 여러 활동이 일어나는 사업도 도시재생 사업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여러 가지 오래된 노후 주거지를 조금 개선하기 위해서 함께 돕는 그런 사업들도 있을 거고 그런 좀 다양한 사업들이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 어떻게 바뀔 수 있나 아니면 우리 지역에 뭐가 계획돼 있나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이렇게 몇 가지 사업만 우선 말씀드리면 이제 정왕동 지역 같은 경우는 개발 제한 구역으로 있는 정왕역 앞에 토지들을 그 어떤 주민 그 공간과 또 일부는 사회적 주택 그리고 또 유통 상업 공간으로 이제 잘 활용하는 부분, 그다음에 거기에 행복주택과 그다음 청년들의 새로운 조금 기업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공간들, 주민들이 어울릴 수 있는 어울림 센터. 그래서 아무튼 정확히 역세권을 좀 잘 활성화하는 그 사업이 그걸 이제 중심 시가지형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요. 소래산 천마을 같은 경우는 일반 근린형으로 학교 운동장 지하에 주차장을 넣는다든지 주변에 보행로를 좀 개선을 한다든지 체육관이 한 40년 된 체육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공공 지원을 통해서 복합 문화체육시설 주민들과 학생들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학교를 거점으로 한 활동들, 구시청길 시흥의 메인 도로였죠. 거기를 좀 테마거리로 만들고 상권도 활성화하고 그다음에 역사 문화 자원을 활용한 어떤 문화 재생도 하고 좀 노후 주거지와 시청이 떠난 이후에 조금 활력을 잃었던 곳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전형적인 시흥의 일반 노후 주택 지역을 대표해서 시범적으로 대하동 주민센터 주변에 그 노후 주택 지역을 태양광으로 에너지 효율도 개선하고, 그다음에 거기 이제 공원 지하에 주차장을 좀 새로 설치하고 청소년들 어린이들의 보행로를 좀 잘 개선하는 그런 내용의 사업들을 지금 대하동에서 구도심이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하지만 바꿔 말하면 원도심인데 원래부터 도시가 있었던 곳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지역들의 특징은 뭐냐면 입지가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부동산에서 첫 번째는 입지거든요. 이 지역만 잘 활성화시킨다면 우리 시흥의 제2의 르네상스 또 올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거 제가 들어보니까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아요. 그 시흥의 도시재생의 굉장히 좀 특징 중에 하나 좀 내세울 수 있는 자랑거리는 시민들이 초기부터 그런 계획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셨다라는 게, 물론 다른 지역의 도시재생 사업도 기본 틀은 그렇게 이제 시민 참여를 통해서 일어나지만 시흥은 특히 거기서 좋은 좀 아이템들이 나온 그런 배경에는 시민들이 생활하면서 어떤 느꼈던 여러 가지 그 지역에 대한 뭐 이해와 또 문제점 이런 부분들이 같이 도출돼서 나오지 않았나. 주민들의 그 기본적인 필요나 주민들의 의지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토지, 주택 이런 여러 환경을 좀 봐야 될 것은 우리 사회도 지금 이렇게 쭉 성장하는 사회가 이제는 아니거든요. 약간 저성장이라고 할까 관리형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가치가 계속 올라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자기가 갖고 있던 노후주택을 이제 새롭게 지으면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기 때문에 큰 비용 안 들고 이렇게 새로 신축을 할 수 있었지만 저희 시흥만 해도 사업 타당성이 그렇게 아주 높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새로 개발하는 거를 기대하고 계신 분들에게 새롭게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우리의 부담을 가지고 어떻게 이게 구성될 수 있습니다 하는 사업 타당성 분석을 저희 센터에서 해드리고, 그런 좀 객관적인 정보를 가지고 주민들이 판단하시도록 그렇게 저희는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새로 지으면 좋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 타당성 분석이라든가 여기 될 만한 곳인가 이런 분석이 사실 어디가 물어봐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요. 센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민들은 이제 내가 건물을 지었을 때, 아니면 우리 동네가 개발됐을 때 내가 돈을 얼마나 내야 되고 나중에 수익이 얼마나 날까에 대해서 사실 잘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사업성 분석 같은 거 해주시면 굉장히 좋고, 그리고 우리 구도심 지역 같은 데가 도시 재생으로 방향을 큰 이유가 서울에 있는 용산 뉴타운이나 뭐 이런 개발들을 하면서 서민들이 다 쫓겨나가고 원주민들의 재정착률이 한 20%가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입자들하고의 조합과 분쟁으로 사람이 죽기도 하고 이런 것들도 많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인권이 우선시되고 그런 차원에서 원래 있는 동네를 조금 더 우리가 손 봐가지고 살기 좋은 동네로 만들자라는 차원으로 꺾인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도심 같은 데는 이렇게 도시재생으로 다시 옛날처럼 활성화시키는, 아니면 더 좋게 만드는 이런 것도 필요하단 말이죠. 아니, 그럼 도시재생센터가 제가 봤을 때는 관과 민과의 중간 단계 정도로 이제 보이고,
그런데 주민 간의 스킨십은 훨씬 많은 거예요. 제가 보니까. 주민분들도 토지나 소유하고 계신 소유주분들도 계시고 또 임차인 또 상인들 내가 생활하는 어떤 생활 공간 생활권자라고도 할 수 있고 이게 다양한 이해관계도 많으시고 또 행정 영역도 운영하는 틀 이제 뭐 그런 것들을 좀 잘 조율해서 좀 소극적으로 얘기하면 끼인 존재고 아니면 잘 코디네이팅이라고 할까요? 잘 조율하는 그런 예, 촉진자. 가로정비 사업이라고 또 요새 많이들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가로정비 사업이 뭔지 좀 소개해 주시죠. 재개발 재건축이 아까 뭐 절차도 복잡하고 조금 넓은 단위에서 다수가 함께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실행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소규모의 주택 정비를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제 일반 가로 구역 안에서는 가로 말하는 거. 예, 그 가로 세로는 아니고 참 어렵죠. 그러니까 일단 도로가 확보돼 있으면 그 안에서는 소규모로 하는데 절차를 아주 조금 간소화해 놓은 뭐 일반 재개발 재건축 제대로 시작부터 10년 걸린다 그러면 이거는 한 4년 그래도 엄청나죠. 그런데 4년이면 그런 정도로 추진할 수 있도록 계속 이제 도시재생이나 뭐 재개발, 재건축, 뭐 가로주택 뭐 이런 것들 뭐 얘기하면서 주민들이 이끌어가는 사업이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도시재생 사업을 하는데 록봉길 같은데 한 30년 정도 걸려요. 그렇죠. 주민 협의만 하는데 20년을 성공했어요. 그렇지만 그 결과물은 굉장히 뛰어나요. 사실은 이 사업 자체가 모든 사업이 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업이다. 왜냐면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도시재생센터 뭐 문 연지 뭐 4년 됐는데 뭐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 굉장히 무식한 얘기예요, 사실은. 저 그런 부담 많이 받고 있습니다. 굉장히 무식한 거야. 성과를 보여라. 왜냐하면 어떻게 여기를 바꿀까요? 어떻게 만들까요? 하는 의견을 모으는데도 오랜 시간이 걸리고 또 아까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 앞에 있는 제도나 법을 철폐해 나가는 거 하나씩 치워하고 가는 것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또 실행하는 것도 시간이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천히 주민들하고 협의해 나가면서 내가 사는 동네를 잘 만들어 간다라는 취지로 이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 변호사님, 그 이런 센터하고 안에 이제 행정의 공직사회나 아니면 바깥의 기관하고 그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좀 카톡으로 얘기해주고 물어봐요. 그런 것 좀. 환경적 차이점. 갑자기 생방송이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 혁신적 아이디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리고 받아들이지 않는 게 아니고 행정을 거쳐야 될 단계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어떤 아이디어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사장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기업이 그렇게 하면 벌써 망했어요. 시청처럼 기업하면 몇 번은 망했을 거야. 근데 센터 같은 데는 뭐냐면 어떤 그 직원이 혁신적 아이디어를 내거나 제안을 했을 때 이게 빨리 들어갈 수 있어요. 그쪽으로. 그렇기 때문에 외곽에 있는 이런 센터들이 공직사회를 좀 서포트해주면서 빨리 이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극대화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홀대하면 가만둘 거야. 지금 또 핫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도시 정비 예정구역 지금 공람 기간인데 주민분들이 굉장히 좀 오해하시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고 지난 2010년에서 2020년까지 이 10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는데 10년이 지났죠. 그때 당시에 10군데를 지정했었는데 그 중에서 아마 실행에 착수된 건 두 군데가 있었고 그리고 10년이 지났으니까 이건 어디까지나 그냥 기본 계획이에요. 실행 계획이 아니고. 네. 뭐 법에서 하라고 돼 있으니까 하는 것 그렇죠. 같은데 구색 맞추기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구색 맞추기예요. 10년 해놓고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잠깐 세상이 잠깐 구색 맞추기네 그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번에 시 전역에 한 7군데 정도 이렇게 정비 예정구역으로 하겠다 해서 주민 의견을 이제 듣고 있는데 마치 주민분들은 여기가 관주도로 개발이 된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바깥에 이제 취재 나가 보니까 실제로 그렇고 아주 노후된 한 1985년에서 90년도 사이에 지어진 5층짜리 아파트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냥 다 재개발해서 높게 올린다. 그러니까 투기 세력들이 제가 봤을 때는 이미 들어왔어. 근데 앞에서 센터장님이 계속 어떤 힌트를 주셨는데 이 모든 개발 사업이나 도시 재생 사업은 주민 참여가 첫 번째 주민들이 주도하는 사업인 거지 관이 주도하는 사업은 아니라는 거예요. 변호사님도 저 잘 아시겠지만 조합을 결성해야 되는 거잖아요. 추진이 결성하고 그리고 조합 결성해야 되는 건데 조합이라는 거는
우리가 수익도 나누지만 잘못됐을 때 그 책임도 같이 나눠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이 있는 거 아니에요, 조합이라는 게? 지금 절차 보면은 네. 계획 수립은 말 그대로 진짜 우리 방학 때 계획 세운 것처럼 지켜지지도 않을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넘어야 될 사항이 굉장히 많아요. 바깥에서 이제 현장에서는 이 사업이 지금 딱 추진위원회 구성돼가지고 간다 해도 10년에서 20년 잡아요. 일반인들이 내가 단기적으로 여기 투자해가지고 어떤 수익을 거둘러야겠다 이런 욕심은 좀 버려야 되는 거고 굉장히 위험이 있는데 재건축, 재개발 사업은 시간이 경과해서 사업이 안정권에 들어갈수록 위험률이 떨어져요. 근데 지금 맨 처음 단계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이 높죠. 그래서 도시재생센터에서 사업성 분석 같은 거를 해주잖아요. 근데 이 사업성 분석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려되는 바가 너무 큰 거예요, 사실은. 시의 전체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 노후됐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건 맞아. 그런데 잘 모르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성급하게 좀 투기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이제 가담해서 처음에 사업성 분석했을 때의 그 아파트 가격보다 지금 2~3배 정도 막 올라가 있는 상태인 거예요. 하면 결국에는 나중에는요, 그 아파트가 개발을 못해. 손도 못 대는 상태가 되는데 뭐냐면 사업성이 그만큼 나오지 않아요. 이 시흥의 또 특징은 뭐냐면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할 때 비례율이라는 것을 따지는데 내가 종전에 있는 것을 처분하고 그리고 나중에 지었을 때의 이 수익이 어느 정도냐 이걸 비례율을 따지는데 거의 뭐 1대1도 안 되는 수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대부분 그 비용을 다 지불해야 되는 상태인데 지금처럼 호가가 막 올라가서 가격이 비싸진다. 그러면 내가 받아야 되는 감정평가 금액이 훨씬 낮을 것이고 그거에 대한 반발로 인해서 지연되는 사태가 있어요. 지금 여기 근처에 있는 아파트 갔다 오니까 착공하고도 철거했거든요? 지금 중단된 상태야.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시공사가, 부실한 시공사가 들어왔을 때는 철거해놓고 이주했는데 그다음부터 진행이 안 되는 거야. 그럼 또 몇 년을 흘러가게 되고 하니까 재개발, 재건축에는 본인들이 감수해야 할 그 위험 부담이 굉장히 따른다라고 생각하고 절대 단기적 투기로는 이게 해결되지 않으니까 투자하실 분들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가야 되지 우리 주거에 자꾸 투기가 들어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 투기하는 그런 분들은 사실 밖에 있는 분들이고 여기 사실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이 지역된 이 주민들이 이런 계획이나 이런 어떤 지금 분석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 그래서 제가 계속 이제 듣다 보니까 센터의 중요성이 더 부각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민분들이 잘 모르고 바깥에 있는 뭐 투기꾼들의 이야기 듣고 이렇게 한마디로 그냥 부안해동할 수 있는 딱 구조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센터를 통해서 모르면 와가지고 물어보고 자문도 좀 구해보고 우리 이렇게 하자는데 맞아요 이렇게 해보면 여기서 계략적인 이런 아웃라인을 잡아주잖아요. 그러면 더 좋잖아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대한 기본 좀 이해, 그 지역에 대한 조금 기본적인 이해, 뭐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또 상담도 해드리고 또 교육의 기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아카데미라고 했을 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엄청 같이 했거든요. 처음 할 때 1회에 갔었는데 엄청 많이 오셨더라고요. 관심이 그만큼 있는 거예요. 갔었어요? 그렇죠. 수료 실패. 수료는 못 하셨죠? 오늘 좋은 이런 시간이었고요. 필요한 일이 있으면 시흥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이렇게 치시면 연락처와 또 뭐 홈페이지와 이런 또 페이스북 이런 다양한 공간에서 주저하지 마시고 자주 찾아주시면 저희가 적극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여기 시흥은 도시재생 잘하면 제2의 르네상스가 있을 것 같아요.